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처참했습니다. 장중 긴급 방송도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해드렸었는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독 이제 한국이 약했고, 연초부터 이제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나빴던, 연초 이후 가장 나빴던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유로 이제 좀 빠졌는지, 그리고 기관의 어떤 폭탄 매물, 오늘 1.5조에 달하는 어떤 폭탄 매물, 그리고 외국인의 1조 원에 달하는 선물 매도까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코스닥 쪽에 프로그램 매도 2천억대 이상씩,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한국만의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정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1% 빠졌고 29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수 500종목 정도, 상승 종목수 300종목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2% 빠졌고요. 1009포인트. 1000포인트는 좀 지켜냈는데, 상승 종목수 300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3배 많았던 1000종목이 좀 넘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거래대금이 14조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오늘 빠지면서 거래대금 늘었다는 거 별로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이제 매도물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따가 종목별로 한번 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은 300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대 순매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장중 내내 이제 1조 이상의 이제 선물 매도를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점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선물 매도를 쳤는데, 뭐 어쨌든 여러 이유겠죠.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들, 뭐 그런 걸로 인한 지수 약세에 베팅하는 물량일 수도 있고요. 북한 이슈에 베팅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장중 내내 이제 포지션을 좀 하방으로 밀어붙였고요. 해외 시장은 이제 어제 미국장이 좀 밀리긴 했어요. 다운 올랐고 이제 나스닥이 좀 밀렸는데, 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내장이 좀 과도하게 많이 밀렸고, 니케이 증시는 이제 오히려 이제 플러스, 그리고 대만도 그냥 보합 정도. 뭐 홍콩하고 이제 중국이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대만이 조금 더 이제 그 중요하죠. 뭐 이제 중국하고 홍콩은 좀 디커플링 하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수랑. 그래서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의 어떤 특징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기술적으로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좀 크게 확대했는데요. 음봉 크게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좀 발생했죠. 그래서 좀 좋지는 않았던, 그리고 주요 이평선 깨면서 내려왔던 흐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뭐 거래대금이 적진 않았는데, 일단 음봉이 조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장기 뭐 이평 이런 것들을 좀 깨진 않았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좀 양호했다 보여져요. 지수 낙폭은 컸긴 하지만 아직은 좀 괜찮은 편인데, 코스피가 조금 과도하게 좀 밀린 것 같아요. 시총 상위주들.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 카카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빠지는 것들 보면서, 이거 누군가 이거 계속 매도를 하네. 시총 상위주들을 계속 패네. 그러니까 골라가면서 좀 파는 거죠, 지금. 뭐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베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매도들이 좀 보여지죠. 셀트리온도 3.6%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밸류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좀 매도하는 어떤 형태 같아요. 삼성바이오도 이제 3% 정도 밀렸고,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이런 것들 이제 밸류 높은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이제 성장주이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LG소프트, 하이브까지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빠졌다. 그리고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
수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삼성자 기관들 특히나 많이 팔죠. 700만 주. 금액으로 치면 6천억입니다. SK하이닉스 1,300억 기관 매도. 네이버 기관들 1,100억 매도. 삼성바이오 270억 매도. 카카오 1,000억 매도. 그렇죠? 뭐 현대차나 이제 뭐 LG화학은 이제 그렇진 않고 삼성 S다이도 좀 팔았고 카카오뱅크 100억 정도 팔았고 셀트리온 200억 정도 팔았고 카카오페이 380억 팔았고 크래프톤 350억 팔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건 좀 샀네요. 되려 하이브 600억 적지 않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는 것 같아요. 물량 받으려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론 헬스케어는 팔진 않았네요. 기관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주는 2차전지 메타버스 게임주들 이런 것들을 패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고점의 어떤 시그널들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게임즈 다 팔죠. 위메이드 300억 팔고 셀트론 이제 5% 빠졌네요. 첨보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 시젠 같은 거 팔고 에코프로 2.5% 빠졌고 팔고 동진세미캠도 패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종목별로 이 종목 안 좋으니까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자금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까지 가세해가지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불문에 종목 불문하고 지금 패는 것 같아요. SM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패는 것 같고 저렇게 사이드에서 이제 100억대씩 파네. 코스닥에서 100억, 200억씩 파는 거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정치 테마주 뭐 안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올랐고 뭐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만도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이런 것들은 이따가 이제 이슈에서 체크해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뭐 차가 많이 팔렸다 요 내용 때문에 올랐던 것 같고 GS건설 2.8% 올랐고 일단 뭐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또 우호적인 어떤 시각들을 밝히면서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 오비고 같은 거 4% 튀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좀 우량한 기업들 그런 것들은 좀 상승을 했고 뭐 대부분 나머지는 다 빠졌네요. 유니트론 이런 것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위주로 올랐네요. 유니캐스트, 텔레칩스. 나머지는 뭐 싹 다 이제 밀렸다 보면 될 거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참 PSK는요 5% 밀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세 종목들이라고 봐요. 해성 DS 4% 밀리고 테스나 4% 밀리고 심텍 5% 밀리고 ISC 2.3% 밀리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흐름 때문에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 매매 동향 아까 이제 건너뛰었는데 외국인들은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쪽을 이제 순매수했고 서비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많이 팔았죠. 게임이나 이게 서비스 업종이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이제 많이 고밸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뭐 전기전자 섹터에서 제일 많이 팔았네요. 9천억을 팔았네. 코스닥 쪽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그냥 골고루 그냥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친 것 같고 그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설명서가 지금 이제 다트 전자공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체크 드릴게요. 지금 이제 4,250만 주를 이제 공모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3,400만 주 정도가 이제 신규로 발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850만 주 정도가 구주, 기존에 있던 주식을 이제 파는 거죠. 구주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액 최저 밴드에서 최저가 이제 25만 7천원인데 이걸로 치면 10.9천억, 11조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일반 청약자는 2조 7천억에서 3조 2천억 정도, 3조 내외 정도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조달받겠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한테는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를 조달받겠다 해서 합쳐서 10조 원. 이제 우리사주도 있죠. 우리사주. 그 임직원한테 주는 우리사주도 20% 배정. 이제 원래 이제 규정상 20% 배정합니다. 그래서 2조 원. 여기서 미달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 받을라나? 직원들이. 어쨌든 더해가지고 이제 10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공모청약에서 한 3조 원 내외가 받아질 거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그 주식에서 빼던 예탁금, 고객 예탁금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국민주 같은 개념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모가가 또 정해지는 또 이제 수요 예측이 중요하겠죠. 수요 예측 공고가 이제 11일 날 되고요. 그래서 공모가 하단에서 상단까지 얼마에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또 얼마나 또 경쟁률 이런 것들이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수요 예측 일시는 국내 같은 경우는 11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 이틀간 되고요. 해외 쪽은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일부터 12일까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그렇게 패나 하는 정도의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공모가액이 확정되는 공고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1월 14일 날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얼마 시장에서 조달할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시장에서는 LG 화학을 LG 에너지솔루션을 보고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기관이든 외국인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에너지솔루션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포지션을 완전 바꾸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포지션이 좀 나올지 어떤 모습들이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1월 달은 이제 구치 큰 기관들 자금력이 이제 큰 어떤 그 측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큰 화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이고 그 물량을 이제 얼마나 받을 것이고 얼마의 밸류에 때 상장할 것인가가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초부터 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시장이 이렇게까지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요 상장 때문에 다른 걸 팔아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종목 쪽을 보면요. 큰 특징점은 없어요. LG화학,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순매수 양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운 어떤 수급의 구도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G가, 유독 이제 시총 규모 대비해서 35억이 들어왔다는 거는 꽤나 들어왔네요. 양쪽 합쳐서 이제 시가총액이 한 1% 넘게 들어온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 로봇의 이제 감속기 부품 그 회사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네요. 유진테크 같은 것들, 반도체 유망한 기업들도 좀 들어온 종목도 있는 것 같고, GSE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이죠. 아난티도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EU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은 이제 외적인 어떤 변수였던 북한의 이제 미사일 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오늘의 약세 정도는 더 펀더멘털 요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좀 인내하는 어떤 구간이다. 그래도 너무 심했죠. 연초부터 너무 긴 빠지게 너무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감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전 지금 구간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종목 정리 이 정도 하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북한 쪽 소식이네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 이제 좀 과도하게 밀렸죠. 국내 증시가.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로 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가 이제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시 한 20분 기점으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어떤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매도를 뭐 강력하게 치면서 시장이 좀 출렁였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정책인 요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장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추세적인 어떤 부분은 아닐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이 출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지금 세게 받쳐주는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뭐 오늘도 여지없이 계속 패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소식으로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 좀 약했던 그런 흐름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네이버, 카카오 비롯해서 이제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급락하는 형태가 좀 벌어졌죠. 뭐 네이버, 카카오도 한 3%대 장 초반에 밀리면서 뭐 급속도로 빠졌고,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이제 세게 빠졌었는데요. 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이어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뭐 이런 것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해나가는 어떤 차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센티적으로 오늘 좀 좋진 않은 출발을 보였던 이유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게 요거죠. 구글한테 2천억 정도 과징금 부과를 했던 불공정 거래다. 뭐 독점적인 뭐 그런 거죠. 인앱 결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독점력을 남용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세우면서 많이 이제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NFT도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위메이드가 이제 대표적일 거고, 약간 좀 센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대세는 영향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NFT나 메타버스의 방향을 뭐 꺾는다든지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빠질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나온 기사긴 한데요. 삼성하고 LG 대기업이 이제 NFT 시장에 진입합니다. 특히나 이제 해당 이제 그 가전 쪽에서 일단은 NFT 플랫폼을 이제 탑재를 하겠다. 그래서 NFT로 사들인 뭐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LG나 이제 삼성의 그 TV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봐라. 그림 걸어놓지 말고 그런 걸로 이제 디스플레이로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걸로 걸어놔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이제 인정한 거고, 확실하게 인정한 거고, 결국 이제 NFT 시장이 활짝 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정보단에서 이제 공정위에서 뭐 태클 놓던 그런 건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권에서도 이제 뭐 보시면 신한카드가 NFT 발행 서비스 나선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기업단에서 이제 시장 진출 내지는 뭐 플랫폼 탑재를 통해서 이 시장을 더 파이를 키우는 흐름이 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요 그림을 보면 명확하네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림을 띄워놓는 TV로 이제 NFT를 검색해서 구매도 하고 전시까지도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일일이 그림들을 이제 액자로 걸어놓는 거 말고, 뭐 이번 주는 요 이제 NFT로 산 요 그림 걸어놓고, 다음 주는 또 다른 그림, 뭐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맞아요. 디스플레이라는 어떤 가전을 통해서 NFT를 플랫폼을 탑재한다.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최초로 이용자들이 자신이 취향에 맞는 NFT 디지털 아트를 검색하고 구매하고 전시까지 TV 화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획기적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LG전자도 스마트 TV에 NFT 플랫폼을 탑재할 예정이다.
몇 년간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했고 실제 OLED가 아트와 예술품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마케팅을 진행했다. NFT를 TV에 탑재할 계획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고 박았네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예 선보인다고 하고 탑재할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LG도 이제 못을 박으면서 이쪽에 대한 시장이 본격 개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오픈시라고 저도 이제 요 어플 받아가지고 사이트 둘러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지난해 이제 이 NFT 거래 플랫폼입니다. 마켓이죠.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를 달성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120억 불, 130억 불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한 15조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플랫폼 기업들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 중에서 야 이거 NFT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것들, 신한카드에서 이제 NFT 발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 눈사람 만든 사진을 새해 첫 눈사람 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한카드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진 이미지 파일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마이 NFT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래서 야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신한카드. 이러면 신한카드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신한카드도 이날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진 이미지 파일을 NFT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마이 NFT 서비스를 자사 앱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찍은 사진이나 직접 그린 디지털 아트 등 이미지 형식의 파일이라면 무엇이든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NFT는 카카오의 가상자산 지갑인 클립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발빠르게 또 이제 플랫폼 기업과 손도 잡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보편화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대세가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도 탄생할 것이고, 기존 기업들 중에서 이제 독점력을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장기 성장 스토리를 아마 그려나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했죠. 이슈 중에서 유틸렉스인데요. 유틸렉스의 이제 대표 파이프라인입니다. T세포 치료제 이제 FBNT, 여기 이제 세 번째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 이게 상장 전에도 이제 사실 깊이 저도 분석했었지만, 와, 이 완전 관해 어떤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됐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밸류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매력적인 어떤 밸류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킬러 T세포 치료제 FBNT의 임상 1, 2상 첫 환자에서 1회 투약만으로도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이미 일상에서 이제 NKT 세포 림프종 이제 혈액암 쪽입니다. 이쪽 환자 2명 모두 완전 관해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던 그런 이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됐다는 거,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강력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과를 포함한 NKT 세포 림프종 투약 3건 모두에서 이제 완전 관해를 보이면서 유틸렉스 고이의 포원 비비 기반 T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킬러 T세포 치료제 치료 효과를 재입증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치료제에 불응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세포 치료제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NK맥스도 이제 완전간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급등을 펼쳤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항암제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호재 소식은 이제 완전간의 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나온 기업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포치료제는 이상만으로도 이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빠른 어떤 상용화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상당한 어떤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명생 유틸렉스 대표이사 이제 유명하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FDNT는 EBV 이제 암 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만 추출, 배양함으로 타겟 암세포에 대한 선별 치료 효과가 높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직 도전하지 않은 니치 마켓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제 세계 최초, 그 분야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FBNT.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많이 커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많은 지금 항암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너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 원만한 어떤 임상의 진행을 통해서 아마 밸류업을 어떤 특정 기간의 단시일 내에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는 어떤 이런 흐름 보이다가 특정 시점에 이제 다 그냥 반영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아마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업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뚜렷하게 다수자의 손에 있던 주식이 소수자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것뿐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은 다수의 어떤 손에 있던 주식이 소수자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한 어떤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승리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식 나오고 괜찮은 기업이고 유망하다면 주가 빠지는 것 때문에 매도한다는 건 이제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업을 잘 선별해서 끝까지 잘 인내하고 홀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승리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던 기사입니다. CJ제일제당이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출범했다는 건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첫 랩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이제 CJ 바이오 사이언스로 이제 바꾸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천정식 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10년 동안 이제 1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대세가 되는 바이오의 한 어떤 분야가 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까지 진출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기업이 또 사명까지 대기업 계열의 어떤 사명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그래서 첫 랩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빵빵한 어떤 자금력 가지게 됐죠. 글로벌 네트워크를 또 동시에 보유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적 소스도 더 좋은 어떤 인적 자원들이 이제 영입이 되거나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뭐 두루두루 본다면 첫랩이라는 기업의 이제 밸류업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죠.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상당히 향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역량을 이제 더해서 아마 이제 신약 개발에 상당한 어떤 매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5년까지 파이프라인 10건, 기술 수출 2건을 이루겠다. 그렇죠? 신약 개발에 이제 온 힘을 쏟겠다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첫 랩을 분석할 때 아셨던 게 신약이죠. 다른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첫 랩이라는 기업이. 근데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딱 이제 방향을 트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더뎠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도 필요할 거고 자금도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이제 지노맨 컴퍼니보다는 좀 열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손을 잡는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저는 앞으로 주시를 하게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방향을 좀 얘기를 했네요, 천 대표. 구체적으로 2, 3년 내로 면역 항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신약 파이프라인에 미국 임상 1상 진입 및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수출을 추진할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서 면역 항암제나 mRNA 백신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비전을 어떻게 보면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사업적으로는 이제 차세대 유전체 분석 NGS 사업, 그리고 유전체 진단, 위탁 개발 CDMO,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이런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약세 속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현대차 그룹주죠. 현대차 이제 기아, 뭐 현대위아 같은 만도,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좀
일시적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판매가 부진했던 거죠. 없으니까 못 판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오른 부분은 사실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고, 이게 금방 또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긴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또 올해도 이런 영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업을 만들어내는 부분 아니고, 왜냐면 내연기관차 파는 거니까, 뭐 밸류업을 만들어야지 이제 사실 주가가 이제 강하게 튈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의 어떤 성과라든지 기대 가치가 높아질 때 이제 주가도 강하게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공급난에 미국 자동차 시장이 90년 만에 뒤집었다. 자국의 어떤 메이커들이 해외 메이커에 뒤졌다는 거죠, 판매량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GM을 제치고 판매 1위를 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성장률 자체는 엄청 컸네요. 20% 판매가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 토요타가 미국 회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저는 이 토요타가 반응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의 심기를 잘 안 건드리는 어떤 굉장히 현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보면 이제 토요타 미국 판매 책임자인 잭 홀리스 수석 부사장은 1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목표도 우선순위도 아니다. 지난해 판매 성과를 어떤 형태의 광고로도 활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GM은 지난해에는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다며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 매출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면서 굉장히 절제된 부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똑하게 반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혼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 8.9% 늘었는데, 사실 증가율만 따지면 현대차가 19% 늘었고요. 전년비. 기아차 20%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작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강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판단컨대는 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저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향후 전략 면에서는 좀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어떤 신성장 사업들을 추진해가는 그런 기업들, 최근에 뭐 현대오토넷, 만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런 기업들이 보다 더 강한 어떤 추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는데요. 오늘 시장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거고, 참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오늘 뭐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슈적인 부분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적인 이유, 또 한국 특수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상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